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폴란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부총리는 지난 14일에 폴란드의 육군 제1기갑여단을 방문해 250대의 M1A2 세프3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도입 비용은 233억 주어치, 하나로 약 6조 9천억으로 예상되며 폴란드의 국방예산회 자금으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친스키 부총리는 폴란드의 육군 제1기갑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폴란드는 적어도 4개 대대분의 M1A2 세프3를 조달할 예정이며 이 전차들이 도입된다면 폴란드 육군은 질적 비약을 이루게 될 것이며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불행이 닥치면 폴란드의 방어력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친스키 부총리는 조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M1A2 세프3 인도는 내년 여름쯤에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블라스작 국방장관도 250대의 M1A2 세프3에다 각종 지원 차량, 그리고 대량의 탄약 훈련 및 후방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총 거래액은 233억 주어치이며 폴란드 의회의 결정에 따라 M1A2 세프3의 조달 비용은 국방 예산과 별개의 자금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폴란드의 M1A2 세프3 판매에 관한 대외 유상 군사 원조의 가능성을 발표한 상태이지만 폴란드와 미국의 계약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카친스키 부총리가 언급한 내년 여름쯤에 인도가 시작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은 M1 에이브람스 전차를 신규로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생산 라인 재구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 육군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잉여분을 업그레이드하여 폴란드군에 제한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잉여분을 폴란드에 판매하고 생산 라인을 재구축할 것이라고 폴란드에 제한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한 번에 산한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특히 미국은 이집트의 M1 에이브람스의 현지 생산을 허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폴란드에 같은 제안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러시아의 행보를 불안해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M1 전차의 구입이 미국과의 안보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M1A2 세프3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의 결정사항이므로 어쩔 수 없다 쳐도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M1A2 전차 도입 계획이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그램인 울프 프로그램이라면 한국의 K2PL과 독일의 레오파드 2A7 플러스, 이탈리아가 제안한 주력 전차의 공동 개발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 계획은 800여 대의 전차를 도입하는 계획이므로 이번에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250대의 M1A2의 도입 수량과는 차이가 납니다. 폴란드 매체인 가제타 PL은 성능 면에서 트로피가 통합된 M1A2 세프3에 대해 정말 훌륭한 전차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 전차는 최악에 가까운 연료 소비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압도적인 자급력이나 병참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유한 국가를 상정한 설계이기 때문에 폴란드군의 병참 담당자나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훌륭한 전차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폴란드의 주력 전차인 독일제 레오파드 2A4와 2A5와 전혀 다른 병참을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고 인치와 피트, 갤런이라는 미국의 독선적인 측정 방법은 센티미터와 미터, 리터를 사용하는 폴란드의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M1 전차 구입에 관한 거래에는 오프셋이나 폴란드 산업계에 대한 재투자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를 폴란드가 실행하게 되면 폴란드 내의 방위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자금이 몇 년 동안 끊기게 되어 전차의 산업 기반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가 M1A2의 운용비를 채울 만한 자금이 어디에서 나올지도 수수께끼입니다. 어쨌든 폴란드가 발표한 M1A2 전차의 도입 계획에는 국방예산 이외의 자금으로 이 전차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폴란드의 국방예산으로 도입을 계획 중인 울프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그램인 울프 프로그램은 폴란드군의 현대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폴란드군 현대화 계획을 알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2014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위기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전쟁은 폴란드 수뇌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13만여 명의 병력을 20만 명까지 증원하고 2030년까지 GDP 대비 국방비를 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에 이르는 장기적인 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378억 주어치가 투입되었으며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610억 주어치가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입니다. 폴란드의 군 현대화 계획에는 무인 항공기 1200기 도입과 신형 헬기 및 방공망,
잠수함 도입과 해군 전력, 그리고 기갑 전력의 현대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폴란드군의 핵심인 기갑 전력의 현대화에 있습니다. BWP-1 보병 전투차는 2019년 말에 보르스크 보병 전투차로 교체되었으며 BM-21 그라드와 RM-70 다연장 포켓포는 300km의 사거리를 가진 호마르 다연장 로켓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ES-1 고지크 자주곡사포는 모두 알다시피 한국의 K9 자주포의 자체를 결합한 AHS 크라프로 교체되었고 1977년형 체코제인 다나 자주포는 AHS 크릴 자주포로 교체되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 기갑 전력의 대부분은 국방 예산으로 현대화되었고 이제 남은 조각은 폴란드 기갑 부대의 핵심인 주력 전차의 교체입니다. 현재 폴란드 육군은 소련제 T-72M1 전차 358대와 T-72M1을 기반으로 폴란드가 개발한 PT-91 232대, 독일제 레오파드 2A4 전차 142대와 레오파드 2A5 105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000년 이전에 도입한 T-72 및 PT-91의 기능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노후화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에 도입한 레오파드 2A4와 A5 전차도 사용 빈도가 높아 전차의 소모가 심해지고 있어 이들 전차의 반 정도만이 정상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는 800여 대에 가까운 전차를 2040년대까지 현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차기 주력 전차 도입 계획인 울프 프로그램을 수립해 차기 전차 도입 계획을 검토해왔습니다. 폴란드군의 이런 현대화 계획은 조금씩 점증되는 폴란드의 국방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울프 프로그램 역시 폴란드 군 현대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폴란드의 국방 예산에서 지출이 돼야 하지만 이번 폴란드 정부는 M1A2 전차의 도입 비용을 233억 주어티로 예상하면서 국방 예산 외에 자금으로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폴란드의 이번 전차 도입은 국방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폴란드의 국방 예산에 포함된 울프 프로그램에는 지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M1A2 전차 구입에 관한 거래에는 오프셋이나 폴란드 산업계에 대한 재투자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거래를 폴란드가 실행하게 되면 폴란드 내 방위 산업으로 돌리기 위한 자금이 몇 년 동안 끊기게 되어 폴란드 전차 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군 수뇌부들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며 고육지책으로 국방 예산 외의 예산을 사용하여 미국의 M1A2 전차 도입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알려졌듯 한국노템은 폴란드의 기술 이전 외에도 폴란드산 부품을 사용하여 현지 생산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차세대 전차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협력을 제안했으며 이것은 폴란드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인 현대는 폴란드 측과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현대차는 무인기술과 같은 전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고속철도와 자율주행 자동차 및 전기와 수소로 구동되는 대체연료 자동차와 수소를 통한 에너지 생산에도 폴란드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융자 부분에서도 한국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폴란드 전차 사업의 기반과 폴란드 경제에 대한 배려가 중시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폴란드로서도 한국 카드는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 내에서는 울프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폴란드가 국방 예산 외에 다른 예산으로 미국의 M1A2 전차를 구입하는 것은 폴란드의 안보와 경제 및 산업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